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익명 정보는 법률 동의 없이 허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동력으로 삼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이 법안 발의에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시장에서 최대의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회가 정말 미친 국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시정정보법은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인 것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정쟁이 끼어들고 그리고 약간의 그 인식의 차이를 극대화하면서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법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말로 죄송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멀리하고 무관심하면 영원히 이 법은 또 통과가 안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경제가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고 이 국가 경제 발전에 지장을 갖고 오고 하나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전혀 국회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전히 주력 산업이 부진하고 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노동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3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권을 소비자들에게 돌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응당, 쉽게 조회 가능한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측면이만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통합적인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그렇게 큰 이견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혁신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는 이런 법의 개정이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한 25법 개정안의 빠른 도입과 산업 활성화가 이 금융산업의 데이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은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업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 경쟁 시대에서 데이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솔루션을 실험하는 장이 아닌가. 법 도입의 이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한국형 마이데이터법의 이 신고법은 지금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범위나 그 대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넓어서 정보 주체의 정보 이동권을 그 어떤 나라보다 매우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산업 활성 효과는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그 대한시장평가를 사실 연구하는 이유는 다면평가의 적용이 금융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주의 성향이라는 부분이 특히 소액인 경우, 특히 청년 같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은 금융정보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청년에게도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면평가하게 되면 더 좋은 실현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 개인 맞춤형 투자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정보를 회사가 능동적으로 분석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옵션을 이제 제공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고객이 보통 그런 옵션을 디폴트 옵션을 주면 잘 선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디폴트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가 옵션을 선택하는 비율이 68%가 됩니다. 고객 한 3명 중 2명 정도가 선택을 하는데, 이게 아마 자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맞춤형으로 금융 투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개정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을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여기 업계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엔 일반적인 정말 대중 고객이 아닌가. 자산 관리하면서 되게 답답했던 것들을 갈증을 한 번에 이제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업계도 그렇고 뭐 핀테크 업계는 더 그렇겠지만 활시에서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살이 뿅 쏴가지고 이제 그 10점 만점 반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예 못 날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물론 김 의원님께서 제일 생각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거기 개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업계의 노력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신문을 보니까 이 데이터를 서로 거래하는데 가격을 얼마나 매길 건가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해서 좀 문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일본은 이미 앞서 가서 그런 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기본적인 디테일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저희들 활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 개정안을 저희들 꼼꼼히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 많이 검토해봤는데 정보의 원환율이나 일부 유출이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 차원으로 많이 봤는데 전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법규적인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이번 개정안은 그래서 단순히 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 신용조회사 일부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경제 산업의 강국으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따라가는 데는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닌가. 저희가 뭐 금융상품을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금융상품을 만드는 금융사와 적절한 제휴를 통해서 고객한테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신용정보법 개정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입법 취지에 맞게끔 빠른 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기를 저희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거를 크게 봐서 활용해야 될까? 아니면 보호해야 될까? 그것이 과연 나의 프라이버시 연계될까? 같은 그런 큰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많은 경우를 보면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디테일한 케이스라든가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금융위 같은데 이제 금융샌드박스 위원회 같은 데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케이스랑 디테일한 사례나 비하인드를 놓고서 논의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개인정보가 얼마나 침해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데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미한 진전도 결국은 2년밖에 요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적으로 뭔가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많이 들고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이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 경찰에 가해자의 어떤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줬더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이 데이터법이 나중에는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정법 개정은 비단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어떤 큰 목표를 위한 어떤 것도 있지만 법이 기본적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명확성, 안정성을 주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장관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사무관한테 미치겠다 했어요.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신정부만 보면 제가 정말 미치겠다. 중개 유통, 빅테크, AI,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발현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일어나게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화이팅 있는데 빅데이터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오늘 이 기록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